난독 극복기 Being Myself 나다움 13번째 모소 대나무와 같은 끈기와 인내의 정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너무나 뻔해서 이 내용은 어쩌면 시중에 있는 수많은 책 속에 있는 이야기인 바로 모소 대나무 이야기다. 중국 극동지방에선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대나무가 있다.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단 3cm만 자란다. 4년 동안 3cm. 그렇게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모소대나무는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5년이 되는 해부터 이 모소대나무는 하루에 무려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여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게 되고 주변은 빽빽해지며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된다. 6주 만에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모소 대나무는 씨앗이 움트고 나서 4년 동안 수백 미터의 뿌리로 뻗친다고 한다. 그러니까 모소 대나무는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실제로 퍼스널 브랜딩도 이와 같이 성장하게 된다. 브랜딩을 구축하는 데에는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오늘날 종이책을 쓰기까지 아마도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은 약 2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출간하는 시점을 보니 어느덧 3년이 되어 간다. 브랜딩은 3년 만에 5년 사이를 버텨야 한다. 3년에서 5년 사이를 버텨야 한다. 나 역시 오늘도 하루하루 나의 브랜딩 블로그를 더 뿌리 깊게 내리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브랜딩은 최소 3에서 5년을 버텨야 한다. 위에서도 말했잖아.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노력이 매일매일 글로 쌓이다 보면 그 노력의 뿌리가 깊게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뿌리가 울창한 숲이 되기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마케팅 홍보 용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이나 온라인 부업, 셀링, 지식 창업 등에 뛰어들곤 한다. 일하지 않고 편하게 돈 벌 수 없을까? 그런데 실제로 1년 뒤 살펴보면 90%가 온라인 시장을 던지고 본업으로 돌아간다. 위와 같은 문구는 매우 달콤하지만 실제로 수년간 브랜딩으로 모소 대나무와 같은 끈기와 인내의 정신을 가지고 견디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라 생각한다. 공짜와 쉬운 건 없어. 날로 먹지 말자. 무엇보다 위와 같은 문구는 내가 봐도 상당히 끌린다. 그렇게 좋은 문장, 임팩트 문장을 쓸 줄 안다는 것은 온라인 시장에 있어 축복이기도 하다. 온라인 브랜딩 글쓰기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현대의 온라인 미디어의 알고리즘은 매우 자극적이라는 것이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사업할 기회, 부자가 될 기회, 지금밖에 없다는 접근 방식은 너무나 많다. 사실 위와 같은 이야기는 사람의 심리 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용어일 뿐이므로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급함보다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내실을 다질 시간이라는 것이다. 기회는 내실을 다지는 사람에게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이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만 해도 유튜브는 블루오션이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유튜브 붐이 일어나면서 점점 레드오션이 되어갔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2017년, 2018년, 심지어 내가 글을 썼던 2022년에도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시작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막상 해보니 달랐다. 매해 매년 뜨는 사람이 생겼고 매년 라이징 스타는 생겨난 것이다. 나는 매해 반짝이며 뜬 사람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들은 우연히 운이 좋아서만 뜬 케이스는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노력으로 갈고 닦고 내실을 다져온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링컨의 명언을 떠올린다. 나에게 6시간을 주며 나무를 베라고 하면 처음 4시간은 도끼를 가는 데 쓸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실력을 갈고 닦는 시기가 꼭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지난 1년 반 동안 기버의 정신으로 자기계발 모임을 무료 재능 기부로 운영하면서 나 자신을 갈고 닦았다. 2년이 지나면서 유료화를 전환하며 나에게 얼마만큼 기회가 왔는지 실험하고 늘 살펴보며 조금씩 나아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계속 갈고 닦는 배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가 가야 하는 브랜딩이라는 길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바라보는 구독자나 소비자들을 늘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긴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 즐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본래 직업 때보다 잠도 많이 못 자고 어디를 놀러 나가거나 여행을 간 적도 없다. 그래서 한편으로 일하는 것 자체를 여행이고 놀이라고 생각하며 즐기고 있다. 내가 모소 대나무와 같은 정신으로 이것을 버티는 방법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감사와 기쁨, 즐거움을 느껴야 하는 것이었다. 이 삶이 진짜 재미있고 즐겁다고 생각해야 끝까지 모소 대나무와 같은 정신을 가질 수 있다. 운 공부를 좋아해서 요즘 나는 운과 관련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다. 지금 이 책을 써내려가면서 나의 좋은 기운과 온기들이 이 책 안에 모두 담기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운에 관련된 책을 읽기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2년 동안 학원 쓰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찾게 된 것도 있다. 그러던 중 내가 깨달았던 것은 어떤 큰 일이나 잘 될 조짐을 앞두고 복을 얻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손자병법에 있다.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며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고 덕장은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 즐기는 자, 열심히 하는 자, 재능 있는 자 결국 즐기는 자가 이긴다 그런 느낌이네. 이 말은 용기와 지혜도 그리고 인덕도 결국에 좋은 운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인데 복장이란 지나친 열정의 과시보다는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고수하는 사람을 뜻한다. 주변의 변화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으며 큰 흐름도 일찍이 살펴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다. 어떤 목표를 결정할 때 최고의 목표를 지향하지만 처음부터 목표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다. 목표가 정해져도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타이밍을 보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여줘야 한다. 모소 대나무처럼 말이다. 그래서 나는 블록을 통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을 멈추기도 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 없이 달려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중인데 특히 남을 따라하는 것을 더더욱 경계하는 중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남의 철학이 아닌 나의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와 내 모임에 오신 분들께 자기만의 철학과 독립적인 길을 가실 수 있는 자기다움, 나다움에 대해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지금 내 블로그는 무분별하게 이웃이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자제하고 있다. 나는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이웃 또는 팔로우를 맺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면 공감과 유대감이 생겨 지치는 순간에도 서로를 응원하며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모소 대나무의 정신처럼 한 해 한 해 쌓이는 시간과 기록의 힘을 믿는다. 나의 글을 오래전부터 읽어주시는 분들과 앞으로 더 진한 소통, 성장을 희망한다. 여러분도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믿음의 생각, 끈기,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만의 모소 대나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라.
12년간 음악교사로 있으면서 내가 가장 뿌듯하거나 보람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는 아이들이 나에게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해줄 때였다. 선생님, 태어나서 이런 음악 수업 처음이에요. 너무 재미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음악 수업이 기다려져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라도 나는 새로운 음악 수업을 구상하고 준비한다.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 정성, 에너지가 들어도 최종적으로 학생들은 만족과 신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나의 에너지가 다시 솟아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수업 설계를 준비하는 중에 나도 몰입하며 그때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또 느낀다. 단 한 번도 같은 수업을 진행해 본 적이 없다. 교과서 속에 있는 내용보다는 아이들의 상황과 사회 이슈, 트렌드 등을 생각하며 언제나 창의적으로 음악 수업을 고안해낸다. 학생들에게 경험과 추억을 선물하고 싶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좋은 기억이 남아 음악 수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잔상이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잠시 눈을 감아보자.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의 소비자로서 가장 멋진 경험을 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해보자. 여러분의 정신과 혼을 쏙 빼놨던 경험 말이다. 2년 동안 블로그에 글을 쓰며 글자를 넘어 300번은 좋게 넘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모임을 진행해왔지만 오늘도 나는 여전히 계속 고민한다. 어떻게 해야 나의 모임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더 만족스럽고 멋진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이제는 경험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되었고 사람들은 경험의 가치를 소비하러 오늘도 새로운 곳을 찾아다닌다. 그들이 모임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고 변화를 꿈꾼다면 소비하기 전에 내가 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먼저 심어주는 것이 좋다. 우리는 보통 기대한 만큼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플라시보 효과는 긍정적인 기대와 결과로 이어질 때 발생하지만 노시보 효과는 부정적인 기대나 믿음이 해롭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우리는 기대하는 대로 경험한다. 실제로 인간은 기대한 만큼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기대가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모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여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임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도록 한다. 그것이 모임을 끌어나가는 리더의 역할이다. 그렇기에 나는 글로써 사람들에게 모임과 스터디에 대한 기대를 마음속에 먼저 심어주고 있다. 모임을 열기 전 사람들에게 모임에 대한 모집글을 예고하고 본 모임 모집글의 글과 시각적, 음악적 효과로 모임에 대한 기대를 긍정적인 메시지로 담아낸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멋진 경험을 기대하거나 자기를 변화시킬 필요에 함께한다는 것이다.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의미한 경험을 창출하는 일은 결국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연습을 자주 해보자. 가장 좋은 것은 모임에 참여하게 된 신청 배경과 기대하는 바에 대한 직접 설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잘 경청해보자. 그들은 이 모임에서 어떤 경험을 해보고 싶고 이루어 보고 싶은지를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2년 동안 모임을 열면서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 어리게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생각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감해 줄 때 오히려 좋은 반응과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누군가 모임을 참여했다면 그 사람이 작은 성취를 이루어 줄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강점을 이끌어 주도록 하자. 2022년 방탄렌즈 자기계발 모임을 무료로 실시하다 2024년 부자의 돈그릇 시즌5를 1년간 50주 운영하기로 결심했고 현재 시즌2를 진행하는 중이다.
도중 1년 전 나의 무료 모임에 참석해 주셨던 B님이 모임을 신청해 주셨다. 1년 넘게 안부가 없던 와중에도 다시 나의 모임을 찾아온 이유를 여쭈어보았다. B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았다. 지혜님께서 당시 진행해 주셨던 무료 모임과 같은 경험을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무료 모임이었지만 저는 당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경험이었어요.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로버트 로젠탈의 실험에 따르면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신뢰하고 믿으면 그 학생이 가진 능력이나 재능과 상관없이 잠재력이 20% 이상 상승한다고 했다. 이것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한다. 부자의 돈그릇 모임도 시즌 1, 2, 3마다 느낌과 교육과정 모두 다르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하루, 한 달, 세 달, 1년 전 모임들의 성격은 저마다 다른 느낌이 있는데 나는 매번 경험을 선물해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90일이 지나고 있다. 2년 동안 30회 이상의 온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며 단 한 번도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똑같이 구성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고 최고의 자산은 결국 경험이기 때문이다. 인생에 있어서 경험이 아닌 것들이 없다. 경험만큼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해야 세상을 바라보는 지평선이 넓어진다.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또한 우리 모임에 계신 멤버 모임과 스터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이 지겹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전보다 더 나아진 모임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일 거다. 지님께서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후기를 남겨주셨다. 지혜님의 수업을 2년 넘게 들었지만 매번 수업마다 분위기가 다르다. 늘 다르게 스터디 모임을 구성하면서 다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각을 한다. 부자의 돈그릇 이기 모임은 내면 탐구, 나라는 사람에 대한 탐구의 시간을 가지면서 부정적인 감정의 기분을 덜어내기 위해 모임을 구성했다. 현재 부자의 돈그릇 3기는 내면 탐구와 동시에 아웃풋의 결과물을 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약 10주 동안 각자가 가진 어떤 한 개의 틀을 깨는 데 집중하고 있다. 모두 저마다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틀, 한계를 넘어서 그동안 실행해 보지 못했던 것을 도전하면서 실패를 받아들이는 연습도 함께 하려 한다. 언제나 모임을 준비할 때 다른 곳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느낌과 경험을 주는 연습을 많이 하는 중이다. 여러분들도 만약 모임을 운영해 나아갈 거라면 늘 새로운 느낌과 감정, 기분 등과 같은 경험을 선물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브랜딩 글쓰기를 하며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나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블로그 글을 읽어주는 독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들은 거시적으로 보면 나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나의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지내다 보면 오랫동안 블로그 글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때론 무료 재능 기부 모임을 열어보는 것도 브랜딩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나는 언제나 내 주변 이웃분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모임이나 네트워킹을 마련했다. 요즘에는 나와 방탄렌즈 돈그릇 브랜딩 식구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 글쓰기를 시작하며 아지트를 만들고 두 번째 아지트로 이사를 했다. 새로운 장소의 인테리어는 방탄렌즈 식구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내가 이동하는 아지트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에 대한 정체성을
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프랑스의 파리다. 유럽의 파리를 넘어가고 싶은데 파리를 가지 못한다면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도시에 파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번 아지트는 여기가 프랑스 파리라는 공간의 주제로 아지트가 멋지게 탄생될 예정이다. 감사하게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듯하다. 나의 모임의 공간을 디자인해 주실 식구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디자인과 미술, 영역 등 무언가를 꾸미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내가 잘할 수 없는 부분은 도움을 요청하여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은 함께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아지트 공간 꾸미기 프로젝트를 곧 착수할 듯하다. 이뿐만 아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종이책을 쓸 수 있게 된 계기도 나의 모임에 계신 김호중 작가님 덕분이기도 하다. 6번째 전자책을 썼던 나는 7번째 전자책을 준비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김호중 작가님께서 나에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종이책을 준비하자고 제안하셨다. 그때 제안을 들으며 나도 이번 기회에 종이책을 꼭 출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날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었다. 알고 보니 나도 모르게 종이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계속 종이책을 낼 생각만 했을 뿐 종이책을 도전하거나 낸다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감사하게도 나의 모임에 와주신 김호중님 덕분에 나는 종이책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책을 쓰는데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허지영 작가님께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 많은 분들과 함께 협력하는 존재가 되어 큰 응원과 힘이 되어주고 있다. 블로그 글쓰기를 하면서 계속 혼자 글로만 써 내려가기에는 한계가 올 것이다. 이 세상에는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브랜딩의 협력 자체를 떠나 내 주변 삶만 바라봐도 그렇다. 모든 것이 나의 온전한 힘으로 내가 내 삶을 일구어 나가거나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일단 지금 내가 써 내려가고 있는 노트북에 글을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다. 누군가 노트북을 만들어준 덕분에 나는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또 워드, 파일 프로그램이 있기에 한글로 쉽고 빠르게 글을 써 내려갈 수 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매일 먹는 새 쌀은 누군가의 땀방울로부터 나왔고 그것을 배달해주고 전달해주신 분 덕분에 집 앞까지 쌀이 편하게 전달될 수 있다. 지금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남편 덕분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엄마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있어서 엄마는 글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오늘날에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사물과 사람 덕분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혼자서 글을 쓰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협력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유지하길 바란다. 글로만 계속 나눔하는 것보다 주별 블로그 이웃과 함께 협력하여 재미난 모임들을 기획하고 만들어 가면서 꾸준히 즐겁게 블로그를 이어나가길 바란다. 블로그를 하면서 브랜딩을 하다 보면 처음 시작과 달리 점점 나 혼자서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블로그 글쓰기를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누군가와 함께 협력하고 때론 용기 있게 부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 내가 많은 사람들이 브랜딩의 성장에 있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지난해 연말 게릴라 콘서트를 열었다. 이때 나는 나 혼자 강의하고 이야기하는 콘서트를 열기보다는 함께 각자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콘서트를 준비하고 진행했다. 내 주변에 계신 종이책 작가님과 나의 모임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자기 인생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나는 언제나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생각한다. 브랜딩 글쓰기도 성장 곡선이 위로 뻗어 나가지 못하고 정체하는 지점에 도달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협력 관계를 맺고 네트워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을 알고 있다. 퍼스널 브랜딩으로 성공한 유튜버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채널에 출연해주고 미담 덕담을 만들면서 함께 상생하는 유튜버가 더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나 강점의 분야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킹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외부 사람을 내가 직접 찾아가거나 배우는 경우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부의 사람들과 함께 시너지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함께 협력하고 네트워킹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특정한 위기 상황에서 전환이 필요할 때나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새로운 인재와 사람들을 영입하며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자신의 영역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며 아는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 또 해당 분야에 관한 경험과 솜씨가 가장 좋은 사람도 아니었다.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다른 영역에서 채워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다른 영역에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행동, 즉 실행할 용기에서 나온다. 대부분은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지만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고 실행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이며 그 두려움이 커도 실행에 몰입하다 보면 결국 두려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의 행위 속에 존재하고 있을 때 많이 사라진다. 무엇보다 함께 협력할 때 두려움은 용기로 변화된다. 용기로 함께 한 행동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힘도 있다. 혼자 가기보다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브랜딩을 성장해 가보자. 놀라운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다.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해야 한다. 나는 반복적인 루틴을 매일 한다. 멀리서 보면 반복적인 루틴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까이서 보면 끊임없는 반복 속에 크고 작은 새로운 변화가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매일 확언을 하고 매일 명상을 하고 매일 모닝 페이지 글을 쓰고 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하루가 지나가면 새벽에라도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편이다. 중요한 루틴 한 가지가 더 있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매일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것이 확실한가? 매일 나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제의 나에게 오늘의 나로 새롭게 변하기 위함이고 전보다 용기 있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함이다. 나는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고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본다. 사실 나도 원시인의 몸과 마음을 가진 한낱 나약하고 게으른 인간이다. 김종원의 인간을 바꾸는 5가지 원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잘 나갈 때가 온다. 그것은 그의 재능과 운이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행운으로 끝내지 않고 죽는 날까지 일정한 속도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매일 무언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운을 키우는 일이다. 무언가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운을 키우는 것이기에 온라인 글쓰기를 꾸준히 반복한다는 것도 자기의 운을 키우는 것이다. 글을 쓰다 보면 지난날 내가 가진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은 어느덧 사라지고 새로운 나로 마주할 수 있다. 새로운 나로 마주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와 글쓰기, 생각의 깊이는 점점 성장한다. 단순한 팔로워와 공감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 깊이 있는 통찰을 쓰면서 진정한 성장과 변화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글을 쓰기 전 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과 엄마, 아내라는 정체성만 있었다. 지금은 작가, 사업가, 투자자, 어른 성장학교 선생님, 강연가,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라 등의 정체성,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등의 정체성이 내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이 가득해진 글을 꾸준히 반복하여 내 안에 정체성을 새롭게 심어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글을 썼을 때보다 오늘의 나는 전보다 용기와 배짱, 담력이 크게 생겼다. 2년 내내 끊임없이 변화와 시도로 몸부림친 덕분이라 생각된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하나의 작은 웅덩이에 고인 물이 어느 날 물줄기가 생겨 냇물에서 바다로 향해 가는 여정과 같다. 오늘날 여전히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지속 성장하는 브랜드들은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늘 흐르는 물처럼 새로운 것을 반겨 수용했고 포용했다. 그들은 위기가 왔을 때 저항하기보단 자신의 고유함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며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를 자신의 색깔에 입혔다. 또 미래 시대의 흐름의 변화와 물결의 파도를 타며 새롭게 변화하고 시도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자동차라는 브랜드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시도하고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는 이동하는 모든 수단 또는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도로에서만 달리는 승용차에서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의 움직임으로 도약과 비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거 뭔지 알지? 그거 뭐였지? 아무튼 그거 있어. 그 드론 타는 거. 브랜드가 변화하려면 소비자들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파악하고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대중들이 앞으로 어떤 브랜드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 알아야 한다. 꾸준히 대중을 공부한 브랜드들은 오랫동안 지속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명품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언뜻 보기엔 과거의 상품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미묘하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혁신을 꾀한다. 이 말을 고사성어로는 옹고지신이라 한다. 공자는 옛것을 알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이 익히 배우는 것만 고집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이다. 과거와 함께 미래의 새로운 지식을 알고 이해해야 변화해야 하는 세상에서 나라는 브랜드도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빙글의 바나나 맛 우유가 어느덧 50주년 지나서도 여전히 사랑을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바나나 맛 우유 하나만 고수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
빙그레의 스테디셀러인 바나나맛 우유를 활용하여 1년에 한 번씩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바나나 우유의 상징과도 같은 단지 모양의 용기에서 차가 나여 단지 궁금해라는 시리즈로 2018년부터 같은 용기에 새로운 맛과 색을 입혀 색다른 맛을 출시했다. 2018년도 첫 제품은 오디 맛이다. 이것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자 이후로 귤맛, 캔디맛, 리치비치맛, 바닐라, 호박고구마 등의 맛을 구현해냈고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매번 새로운 맛과 색 제품이 나올 때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반응이 올라온다. 그전엔 심지어 새로운 맛에서 부정적인 후기와 불만이 있는 안티팬들까지도 끌어안아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게끔 만들기도 했다. 리치피치 맛 우유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어느 한 소비자는 리치피치 디스곡이라는 랩 음악을 만들어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렸다. 빙그레 담당자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리치피치 맛에 불평을 두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바나나 맛 우유 팬이라고 생각했다. 뮤직비디오를 자세히 보면 물론 리치피치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랩 가사를 통해 저격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랩 가사 중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잊지 말자라는 내용도 있다.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브랜드 팀은 이 디스랩을 만든 사람과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할지 고민했다. 사과하는 DM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는 일방적이고 다소 성의 없어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 한 명의 소비자가 열심히 노력해 어찌 보면 재미있는 방식으로 디스한 것처럼 담당자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재미있는 방식으로 응답하기로 했다. 디스곡을 만든 소비자에게 연락해 음원을 받고 해당 음원의 빙그레 근무 직원 중 한 명이 랩을 연습해 리치피치 맛 우유 헤이터들에게 바친다라는 맛디스 랩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것이다. 영상 속에서 리치피치 맛 우유 컨셉트의 왕관과 핑크봉을 들고 어색하지만 열정적으로 랩을 하는 빙그레 담당자의 모습을 보다 보면 절로 웃음이 난다. 이러한 빙그레의 노력에 디스랩을 올린 소비자는 해당 뮤직비디오를 통해 찐팬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 강상도 변하듯 그 시대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언제나 달라지고 변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나는 1년에 한 번씩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셀프 업데이트를 했다. 커뮤니티 모임을 열어 스터디하거나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모임을 열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만약 똑같은 주제의 무언가를 열었다 해도 그 속에서 하는 방법과 주제는 다른 것을 제시하기도 한다. 늘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매일 쓰는 글도 마찬가지다. 내가 운영하는 모임도 마찬가지다. 단지 글 하나를 썼지만 나는 온몸으로 내가 변화되고 진화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해 한 해 시대의 트렌드를 함께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트렌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시중에 유행하는 베스트셀러 책을 검색해 보는 것이다. 2022년만 해도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는 온통 투자 이야기로 가득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황이 변했고 요즘 사람들이 삶에 있어 많은 피로감이 있는 건지 몰라도 재테크나 주식 투자책보단 에세이나 소설, 마음챙김 등과 같은 책이 사랑을 받고 있다. 블로그 글에서도 힘들어. 경제적 자유나 투자 이야기보단 글쓰기와 독서, 책쓰기 등과 같은 주제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또 다른 것은 모임에 오신 분들께 요즘 직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두루두루 책을 읽어가며 요즘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공부하면서 조언을 들어주면 이를 통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기도 한다. 나의 브랜딩 글쓰기와 모임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해 나가면서 내가 가져가야 할 나만의 무기는 한편으론 시대와 흐름과 변함없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꾸준한 실행력과 강철 멘탈이다.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놓지 말자. 새로운 나로 마주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와 글은 점점 성장한다. 브랜딩 탐구를 위한 질문. 내 삶을 바꾸는 브랜딩. 첫 번째, 여러분만의 브랜딩 글쓰기 원칙 3가지 만들고자 한다면 어떤 것일까? 내가 이야기한 브랜딩 글쓰기 원칙 이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자. 2. 현재 내가 브랜딩 글쓰기를 하기까지의 시간은 얼마였는가? 나는 글쓰기의 시간과 정성,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가?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랑과 긍정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있는가? 미래의 나만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는가? 내 삶을 그동안 생각해 오거나 스케치해온 것을 그려나갔던 적이 있었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것이 확실한가? 매일 하루 한 번씩 나에게 질문해 보자. 에필로그. 제가 생각하는 퍼스널 브랜딩이란 눈을 감고 죽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생각됩니다. 나라는 사람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이름 석자의 브랜드는 더욱 가치가 높아지고 빛이 날 겁니다.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는 어떤 것을 욕망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답게 자기다운 방식으로 시간의 축적 속에서 나라는 브랜드가 성장하니까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찰하는 과정을 한 장 한 장 쌓아가 보시길요. 진정한 퍼스널 브랜딩이란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는 브랜드는 정체되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시대와 시간에 따라 성장하는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멋진 퍼스널 브랜드는 무엇일까? 요즘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완벽하게 따라가거나 맞춰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유행의 흐름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랫동안 지속하거나 살아남는 브랜드는 유행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이 원한다는 것에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깊게 들여다본 후 가장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을 찾아내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용기 있게 세상에 알려보세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다른 사람들과 세상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원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다 읽었나? 퍼스널 브랜딩의 길로 이끌어준 체크리스트. 이것까지만. 1. 기브 앤 테이크. 애덤 그랜트저. 윤태준 생각연구소. 브랜딩 글쓰기 초창기에는 내가 내 브랜드의 가치를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버 정신이 필요하다. 세상에 나의 가치를 알려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성장하자. 다른 말로는 선의와 기여일 수 있는데 이 정신은 내가 브랜딩으로 성장하는 동안 끝까지 가져가야 할 정신이다. 2. 예술가는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제프 고인스저, 김문수 미너스 부. 브랜딩을 하며 수익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이 책을 반복해서 읽어보자. 브랜딩을 하면서 굶어 죽지 않을 마인드와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 진짜 예술가는 굶어 죽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우리의 브랜딩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당신을 초대한다. 존 리버, 최소영 천구루수. 커뮤니티 모임을 만들고 사람을 모으는 방법. 온라인 공간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다. 읽다 보면 나만의 아이디어가 저절로 떠올려지기도 하는 책이다. 네 번째, 내 생각과 관점을 수익화하는 퍼스널 브랜딩. 몸이 춤쑤셔. 촉촉한 마케터 조한솔저. 초록빛 책 공방.
수많은 온라인 콘텐츠 정보 홍수 속에서 타인에게 기억되고 각인될 수 있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준 책이다. 내가 타인을 위해 어떠한 글을 적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룰루레몬 스토리, 칩 윌슨 적, 김지연 역, 예미. 칩 윌슨이 요가 팬츠 하나로 작은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책. 고객을 위한 집요한 진영과 그의 책에 그의 생각의 힘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다. 칩 웰슨의 성공과 실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어떤 브랜드로 성장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6.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고명한 저 라곰. 30여 년 전 개그맨이었던 고명한 님이 작가로 거듭 나아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집필한 책이다. 실제로 나는 이 책을 통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내 플랫폼의 브랜딩 성장을 많이 읽어갔다. 7. 컨티뉴어스. 윤소정 저 다산북스. 15년 가까이 글로 자기의 성장을 공유했던 윤소정 사업가의 이야기를 하나의 책으로 모아둔 이야기다.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려면 자기 일에 한계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녀가 헤쳐나간 이야기를 통해 나는 나만의 문제를 헤쳐나갔다. 럭키 드로우 앤드류 저 다산북스. 나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 책이다. 이 책을 읽어보면 나 자신이 럭키 드로우의 주인공 같기도 하다. 자신만의 일을 찾으려면 무수히 많은 레벨을 상교해야 한다. 좋아하는 일로 아주 행복하게 성장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좋은 기분.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의 생각과 태도가 담겨 있다. 나의 브랜드 성장에 대한 생각과 태도와 닮아 있는 책이다. 고객에게 좋은 생각과 태도가 담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10번째, 나는 브랜딩을 호텔에서 배웠다. 좋아하는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 공간을 통해 자기의 브랜딩을 함께 구현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사비를 털어 150군데 호텔을 다니면서 돈 버는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담겨 있다. 11번째, 아티스트 웨이, 줄리아 카메론, 임지호 역경당. 우리는 저마다 예술적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모닝 페이지를 적어가며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들로 어려움에 빠진 상황을 하나둘 지워내자. 나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 잠재력과 창조성을 통해 자기만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자. 12번째, 부의 해답. 존 아사라프, 머레이 스미스 저, 이경식 역, RHK. 내가 퍼스널 브랜딩으로 돈 벌기 위해 내 안에 잠재된 무의식을 반복적으로 프로그래밍할 때 사용한 책이다. 교사의 월급에서 100배에 버금가는 수익화를 실현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여전히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책 중 하나다. 죽기 전에 나는 존 아사라프를 꼭 만나고 싶다. 13번째, 타이탄의 도구들. 팀 페리스 저, 박선영, 정지현 역, 토네이도.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고 종이책 집필이 다 끝나가던 순간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책을 읽어가며 나는 이 책을 세상으로부터 선물 받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타이탄의 도구들의 주인공과 같다는 시그널을 받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 첫 글 전시회에 저자를 선정하기 위한 글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아법 14번째, 린치핀, 세스 고딘 저, 윤영삼 역, 필름. 세스 고딘은 말했다. 예술이란 상대방을, 이게 왜 방대한이라고 해. 상대방인데, 예술이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물이라고.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딩이 예술이 될 수 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수록 여러분의 예술과 같은 퍼스널 브랜딩은 대체 불가능한
작품이 될 거라고 이 책은 말한다. 돈의 속성, 김승호 저, 스노우폭스. 12년간 공무원 교사의 삶에서 벗어나 사업과 돈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준 책이다. 2020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하여 읽고 있다. 이 책을 계기로 김승호 회장님의 모든 책을 하나씩 섭렵하게 되었다. 브랜딩을 하나의 사업화로 수익화 실현할 때 책 속의 회장님을 직접 뵙고 싶어 사장학교 문을 작년에 직접 두드리는 행동력까지 가질 수 있었다. 퍼스널 브랜딩에서 돈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 꼭 봐야 할 책이다. 16번째, 거인의 노트. 기믹한 저, 다산북스.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기록은 내가 어떠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당장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3년 가까이 글을 쓰며 기록에 대한 고뇌할 때 많은 도움을 준 책이다. 오늘도 여전히 한 꼭지를 펼쳐 읽는다. 온라인상에서 나의 기록과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이제 다 읽었다.